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사관들이 제대로 된 인터뷰도 없이 근로자들의 서류에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고 체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서류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서 서류에 잘못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송채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A 인터뷰가 체계 없이 진행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인터뷰도 없이 조사관들이 임의로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는 항목에 체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면 인정한다. 그 두 번째가 자발적으로 출국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렇게 두 개 다 체크가 돼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수사관에 따라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조사하겠다고 데리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거의 아예 안 했던 거고, 하필본에 그 1번 항목 체크가 돼 있었던 거죠. 이후 한국영사관 측은 일부 구금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1번 항목에 체크돼 있다면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모두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서 서류에 잘못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할 길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처음에도 못 받았고 제가 그래요. 진짜 그거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한편 IC 인터뷰 과정에서 자진 출국을 하지 않고 재판을 택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묻자 협박성 발언이 돌아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알아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대인마이 털투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했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너를 힘들게 할 거다. 네가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 있다. 구금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피해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 보상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당국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당해 배상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이민 당국관이 테네시주의 한 공장을 급습해 97명의 남미계 근로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단속은 합법 체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은 최대 14시간 동안 비위생적인 구금시설에서 지냈습니다. 풀려난 근로자들은 인종차별과 과도한 무력 사용을 문제 삼아 미 정부와 연방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2023년 2월 미 테네시 동부 지방법원은 약 117만 달러, 한화 약 16억 2천만 원 규모의 배상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진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경기도 광명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잇따랐던 KT 휴대폰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지난 4일 처음 알려진 뒤 12일 만입니다.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48살 남성 A씨로 어제 오후 2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또 부정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의 현금화에 관여한 또 다른 용의자 44살 중국 남성 B씨도 어제 오후 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피해 발생지 주변에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운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소액 결제까지 성공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KT 등 통신사에서 근무를 했거나 전화, 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 관련 업무를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 전체 피해액은 1억 2,6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회원 960만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보여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카드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하고 고객 보상 대책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해커가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외부로 파일을 반출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사고가 난 17일 뒤인 지난달 31일에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 뒤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는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GB 수준. 하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규모도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수만 명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수백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롯데카드의 고객 수가 960만 명에 달하는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 관련 정보라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스미싱이라든지 해킹 같은데 그런 개인정보나 거래정보가 활용되면은 그런 제2의 사고로 우려되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내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데 이 자리에서 사고 경위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롯데카드 사태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예스24 그리고 최근 KT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해킹 사건이 터지고 있죠. 이러한 침해 사고 위협이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발생한 침해 사고는 해커가 길게는 수년간 준비한 공격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인 해커들과 달리 대처는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일각에선 보안을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보고 예방 중심의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굵직한 침해 사고가 연달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6월부터 이달까지 예스24, SGI 서울보증, 롯데카드, KT에서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줄줄이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의 침해 사고 특징은 해커가 길게는 수년간 각종 취약 정보와 침입 경로, 개인정보 등을 확보해 공격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SK텔레콤 사태만 보더라도 해커는 4년 전 내부망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킹 거점을 마련한 뒤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털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인 해커들의 준비와는 달리 우리 대처는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규모 경제를 키우고 성장을 우선하지 보안이나 안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거나. 전문가들은 기업이 급격하게 불린 IT 자산의 잠재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안 투자는 보여주기식 확대보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회에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 역시 분주합니다. 기업에서 이제 사고 접수를 해야 이제 저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좀 의심이 되면 바로 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정부는 해킹 사태가 커지기 전 선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전화 본인 인증에서 2차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어느덧 국민들의 일상이 된 침해 사고,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 기업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밤바다에서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때가 바뀌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야간 해루질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소방과 해경이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16일 밤 9시 26분쯤 울산 북구 정자항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해루질 동호회원 4명과 함께 물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걸로 전해졌는데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저희 50대 남성 CPR로 연락드렸고요. 물에서 해루질하다가 심정지 발생했고. 당시 이들은 허리 높이의 수심에서 랜턴을 비추며 문어 등을 잡던 중이었는데 물때가 바뀌며 순식간에 물이 차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와 같은 동호회원인 40대 남성 B씨도 함께 물에 빠졌지만 주변 낚시객이 던진 구명환을 붙잡고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야간 해루질은 삼가고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야간 해루질은 시약보가 어려워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때 등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명조끼, 호루라기 등 안전장비를 꼭 챙겨야 합니다. 해경은 이들이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물때와 파도 상황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전동훈입니다.